사실 그 지금까지 배워온 고1 수학에서 부등식까지가 이제 대수식인데 대수식까지가 가장 어려운 단원을 꼽아라 그러면 부등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거를 부등식은 다 써먹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참수와 방정식,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 뭐 이렇게 배운 모든 것들을 거기 부등식에서 다 써먹어야 됩니다. 따라서 부등식이 가장 어렵다. 근데 이제 부등식은 요거 다음에 또 고차 부등식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 어렵다고 해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2차까지만 배웁니다. 네, 2차까지만 배우는데 우리가 방정식에서 판별식도 부등식이죠. 네, 판별식도 어차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부등식이 포함되어 있어. 그치? 그렇기 네, 때문에 부등식에서도 판별식을 또 갖다 씁니다. 뜻 이해가죠? 그리고 절대 부등식까지 해서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 배워야 된다. 자, 부등식이니까 부등호를 사용한 식을 뭐라고 한다? 부등식이라고 한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와 같은 부등호를 사용한 식을 뭐라고 한다? 부등식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네, 그래서 부등호를 사용하여 수의 대소관계 또는 시계값을 나타낸 것을 부등식이라고 한다. 당연한 얘기죠. 네, 자, 부등식에 참여되는 미지수의 값 또는 그 범위를 부등식의 해라고 한다. 음, 참여되는 미지수의 값 또는 범위, 보통 범위를 얘기하죠.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부등식을 푼다고 한다. 이거는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으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도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등식의 성질과 비교해서 자, 등식의 성질 A와 B가 같다면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똑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똑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똑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게 등식의 성질이야. 그렇죠? 네, 단 나눌 때는 0이어서는 안 된다. 이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네, 자, 이게 등식의 성질인데 부등식의 성질도 등식의 성질과 마찬가지로 풉니다. 우리는 등식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었죠. 네,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거나 더해가지고 숫자를 없애는 걸 우리가 이항이라고 했고, 네, 그렇죠?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눠서 구했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부등식을 풀 겁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는 바뀌지 않는다.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는 바뀌지 않는다.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부등호는 바뀌지 않는다. 어느 때? C가 양수일 때. 양변에 똑같은 수를 나누어도 부등호는 바뀌지 않는다. 어느 때? C가 양수일 때. 양수를 곱하고 나눌 때는 부등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뭐하고 똑같아요? 등식의 성질하고 똑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부등식에서 등식과 다르게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음수를 곱하고 나눌 때만 조심하면 돼요. 자, 네,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했는데 음수로 C가 음수다. 음수를 곱하면 뭐가 바뀐다? 부등호가 바뀐다. 네, 양변에 똑같은 수를 나누었어. 나누었는데 C가 음수야. 음수로 나누면 뭐가 바뀐다? 부등호가 바뀐다. 요거만 차이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자, 이 부분만 주의해주면 등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은 음수를 곱하고 나눌 때 부등호가 바뀌는구나. 이것만 조심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자, 정리된 걸 한번 봅시다. 자, 정리된 거. 자, A가 B보다 크고, 그 다음에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A는 C보다 크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실수의 공리라고 합니다.
네, 공리가 뜻이 뭐냐면 공리라는 뜻은 실수의 공리. 자, 공리라는 뜻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야.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 증명 없이 사용이 가능한 거야.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증명 없이 사용이 가능한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실수의 공리라고 한다. A가 B보다 커. B가 C보다 커. 그럼 당연히 A는 C보다 크죠. 이런 건 실수의 공리야. 네, 자, A가 B보다 크면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빼도. 그렇죠? C가 양수이면 곱해도 나눠도 부등호는 바뀌지 않는다. 부등식의 성질이죠. 그렇죠? 하지만 C가 음수를 곱하고 나누면 부등호가 바뀐다.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네, 그렇죠? 자, A, B가 같은 보호면 곱해도 양수, 나눠도 양수다. 당연한 얘기죠? 네, 다른 보이면 곱하면 음수, 나눠도 음수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네, 그렇죠. 부등식의 기본 성질. 중요한 건 뭐다? 음수를 곱하고 나누면 부등호만 바뀝니다. 부호도 바꿔주면 안 돼요. 네. 부등호만 바뀐다. 자, 넘어갑시다. 자, 부등식의 성질. 자, 이것도 거의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면 A 플러스 C는 B 플러스 D보다 크다. A 플러스 C, 큰 것끼리 더하면 작은 것끼리 더한 것보다 당연히 크겠죠. 네. 그렇죠?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면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뺀 거죠. 그 다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뺀 거야, 이거는.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게 당연히 크겠죠. 그렇죠? 네. A가 B보다 크고 전부 다 양수야. A, B가 양수인데 A가 B보다 크다. CD도 양수인데 C가 D보다 크다. 그럼 큰 것끼리 곱한 거는 작은 것끼리 곱한 거보다 크다. 이런 얘기잖아. 네. 그렇죠? 어. 자,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데 A가 크다. B보다. 마찬가지로 둘 다 양수인데 C가 D보다 크다.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나눴죠?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나눴죠. 그럼 절대값이 가장 크겠죠? 그 다음 거,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나눈 거보다는 당연히 크겠지. 자, 이런 거를 설명하라. 이런 건 안 나오지만 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자, 76-1번 한번 볼까요? 그래도 한번 증명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죠. 네. A가 B보다 크다.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A분의 1은 역수를 취하면 바뀐다는 얘기죠. 네. 한번 해볼까요? A가 B보다 크다.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A분의 1과 B분의 1은 부등호가 바뀜을 설명하여라. 그냥 말로 하면 되나요? 아니, 써야죠. 증명하라야, 저거는. 증명하라. 네.
근데 뭐 당연한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어떻게 증명할까?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 네. 근데 증명을 어떻게 할까? 이게 끝이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까? 네. 왜 그렇게 돼요? A가 B보다 당연히, 당연히 더 큰 걸 나눴으니까 더 큰 작아지죠. 걸로 나눴으니까 큰 걸로 나누면 절대값이 작아지니까 그럼 음수면 바뀌지 않나? A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AB의 부호가 같다고 그랬지? 양수라고 하지는 않았죠? 네. 그러면 만약에 둘 다 음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래도 성립합니까? 네. 아, 성립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야, B는 마이너스 4야. 그럼 A가 더 크죠? 네. A가 B보다 더 큽니다. 그럼 역수치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네. 아, 그럼 이거 바뀌니까, 그쵸? 네. 음. 자,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AB의 부호가 같다 이 말이 있으니까 AB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면 곱하면 양수란 얘기죠? 네. A와 B의 부호가 같다. 그러니까 AB는 곱한 값은 양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AB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양변을 A, B분의 A, A, B분의 B 이렇게 나눠도 되죠? 네.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안 바뀌죠? 그리고 약분하면 여기는 B분의 1이 되고 약분하면 여기는 A분의 1이 되죠? 네.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네. 음, 부호를 가지고 증명하는 거야. 네.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부등식의 사칙 연산이야. 부등식의 사칙 연산. 자, 이거는 예를 가지고 그냥 바로 보여줄게요. 자, 만약에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고 합시다. B의 범위는 B의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 1까지라고 합시다. A와 B의 범위가 저렇게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A 플러스 B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A 마이너스 B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A하고 B를 곱한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A 나누기 B, B분의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부등식의 사칙연산이라고 합니다. 네. 자, 어떻게 하냐면 A와 B를 적어놓고 A가 마이너스 2야. A는 마이너스에서 3까지, B는 마이너스 4에서 그 다음 1까지입니다. 그래갖고 A와 B를 더했을 때
가장 작은 거를 왼쪽, 가장 큰 거를 오른쪽에 쓰란 얘기죠? 네. 그렇죠? A와 B를 적었을 때 가장 작은 거, 최소값을 왼쪽, 최대값을 오른쪽에 쓰란 얘기야. 그럼 A와 B를 더했을 때 가장 작은 건 언제가 가장 작아? 가장 작은 것끼리 더할 때 가장 작죠? 네. 그러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죠? 네. 가장 큰 것끼리 더할 때 가장 크겠죠? 네. 여기는 4겠죠? 자, 근데 승민아, 여기에 보면 등호가 있고 여기는 등호가 없는데 등호가 있는 거와 등호가 없는 거를 더하면 등호를 붙여야 돼? 붙이지 말아야 돼? 붙이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붙이지 말아야 됩니다. 왜? 없는 수랑 계산했잖아. 네. 그렇지? 등호가 없는 거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는 B에 등호가 없어. 없는 네. 수야. 그러니까 있는 수와 없는 수를 계산하면 무조건 없는 수가 되죠? 네. 그러니까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만 등호로 붙이는 거고 하나라도 등호가 없으면 연산할 때는 등호를 안 붙여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없는 수랑 계산했기 때문에 결과도 없는 수가 나오는 거야. 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등호를 붙이면 안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등호가 없고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를 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부등식에서 더하라. 덧셈일 땐 어떻게 하냐면 작은 건 작은 것끼리 큰 거는 큰 것끼리 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셨죠? 자, 이번엔 뺄게요. 자, A는 마이너스 2에서 3까지고 B는 마이너스 4에서 4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야. A에서 B를 뺐을 때 가장 작은 걸 왼쪽 최소값, 가장 큰 걸 오른쪽 최대값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언제 가장 작은 값이 나오냐면 가장 작은 수에서 가장 큰 수를 뺄 때죠. 네. 가장 작은 수에서 가장 큰 수를 빼면 가장 작은 수가 나오죠. 네. 그렇죠? 그래서 뺄셈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X자로 결과가 나옵니다.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거를 뺄 때 가장 작은 게 나온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이겠네? 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언제 가장 크니? 하고 물어보면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뺄 때 그럴 때 가장 큰 수가 나오겠죠? 네.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빼야 가장 큰 수가 나오죠. 3에서 네. 마이너스 4 빼면 7이죠. 네. 자, 이제 등호를 붙일 거냐 말 거냐야. A에는 마이너스 2가 들어있어. B에도 1이 들어있습니다. 둘 다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등호를 붙여줘야 돼요. 네. 자, 3은 없는 수야. 4도, 마이너스 4도 없는 수죠. 없는 수끼리 연산을 했으니까 당연히 등호가 없어야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덧셈일 때는 작은 것끼리 큰 것끼리 더하는 거고 그 다음에 뺄 때는 X자로 엇갈려서 연산을 하는 거야. 작은 거에서 큰 거 뺄 때 작은 거,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뺄 때 큰 거 이렇게 나온다. 자, 이제 네. 문제는 뭐냐면 곱하기 나누기예요. 자, 곱하기 나누기는 둘 다 양수일 때, 하나가 음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마다 부호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거를 곱하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자, 이렇게 더하거나 뺀 것처럼 규칙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네. 곱하기 나누기는 어떻게 하냐면 4개를 다 해봅니다. 4개를 다 해서 가장 작은 건 왼쪽, 가장 큰 건 오른쪽 이렇게 써주면 돼요. 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A하고 B를 곱하래. 그럼 이제 A하고 B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해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2를 곱해보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와 1 그 다음에 3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해보고 그 다음에 3하고 2를 곱해보는 거야. 내용 이해가죠? 네. 자, 이렇게 4개를 곱하면 이거는 8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2고 이거는 마이너스 12고 이거는 3이죠? 네. 그럼 가장 작은 거를 왼쪽에 써주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가장 큰 거 8을 오른쪽에 써주면 되겠죠?
네, 근데 마이너스 12는 3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한 거죠? 네, 3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한 건 둘 다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 등호 없겠죠? 네, 8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한 거야. 근데 등호가 있고 등호가 없으니까 이것도 등호가 없는 게 됩니다. 네, 괜찮죠? 네, 그래서 곱하기는 어떻게 한다? 4개를 다 해본다. 네, 4개를 다 해서 가장 작은 거 왼쪽, 가장 큰 거 오른쪽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자, 나누기도 해봅시다. b분의 2는 얼마니? 하고 나누는 거야. b분의 2 마이너스 4부터 그럼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분의 3 이렇게 4개를 다 해보는 거야. 네, 자, 다 해보면 이거는 2분의 1,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거는 마이너스 2, 이거는 3 이렇게 나오죠? 네, 됐습니까? 그럼 가장 큰 거는 3이죠? 네, 가장 큰 거는 3이야. 가장 작은 거는 마이너스 2죠? 네, 이렇게. 자, 마이너스 2는 2라고 마이너스 2, 2라고 마이너스 2를 곱한 건데 둘 다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는 등호 붙여줘야 됩니다. 네, 자, 3이 나올 때는 2라고 3, 등호 있고 등호 없고 그럼 결과는 등호 없고가 됩니다. 이렇게 네, 써주는 거예요. 네, 이해되죠? 곱하기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 4개를 다 해본다. 그래서 네, 가장 작은 거 왼쪽, 가장 큰 거 오른쪽 이렇게 써줍니다. 자, 요거 네, 하나만 책에다 써놓으세요. 그럼 밑에 거 읽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네. 음. 네, 적었어요.
자, 내용 이해 가죠?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쭉 써준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선생님이 해준 대로 하는 게 더 쉬워요. 네. 더하기는 작은 것끼리 큰 것끼리, 빼기는 X자로, 곱하기는 4개 다 써서 작은 거, 큰 거, 나누기도 4개 다 써서 작은 거, 큰 거. 이거는 여기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부호가 달라지면 곱하기 나누기는 다 바뀌어. 부호에 네. 따라서. 그럼 그렇게 뭐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4개를 다 해버리면 되지. 네. 오케이. 아이고, 이렇게 내렸어. 자, 1차 부등식. 주어진 부등식을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 x가 1차면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리한 결과가 주어진 식과 같으면 1차 부등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x가 1차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자, 1차 부등식의 해는 다음과 같다. 어떻게 해야 돼? 1차 부등식의 해. 자, 이제 지금부터가 부등식을 풀어랍니다. 부등식을 풀어라. 승민아, AX는 B야. 네. X는 얼마니? A분의 2. A분의 B니? 나눌 수 있어요? 네. 항상 A분의 B입니까? A가 0일 때, A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줘야 돼요. 네. A가 0이면 못 나누죠? 네. A가 0이면 못 나누고. 그러면 뭐도 봐줘야 되냐면, B도 봐줘야 됩니다. A도 0이고 B도 0이면 0x는 0이니까 항등식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값은 무수히 많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부정이라고 하죠. 네. b가 0이 아니면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야. 0x는 b인데 b가 0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치? 네.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값은 존재하지 않죠? 0을 곱하면 0이 되지. 0이 아닌 네. 값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불능이라고 하죠. 네. a가 0이 아니면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x의 개수가 문자일 때는 등식일 때는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꼭 구별을 해서 풀어줘야 돼. 그렇죠. 자, 이번에는 AX는 B보다 커. 자,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등식을 풀어라. X는 A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네. 왜 안 되냐면 A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죠? 네. A가 양수면 부동호 안 바뀌고 A가 음수면 부동호 바뀌죠? 네. 그 다음 또 하나 있지? A가 0일 수도 있잖아. 네. A가 0이면 B값도 봐줘야 되잖아. 그치? 네. 그래서 등식일 때는 0일 때와 0이 아닐 때 두 가지로 푸는 거고 부등식일 때는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세 가지를 다 봐줘야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니까 어떻게? 양변을 A로 나눠도 되죠. 그럼 부동호 안 바뀝니다. 자,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양변을 A로 나누면 음수니까 부동호 바뀌죠. 승민아 이해가죠? 자, 세 번째 A가 0이면 어떻게 되니? 이런 뜻이야. A가 0이면 좌변은 0x겠죠. 네. 그럼 언제나 x가 어떤 값이든 0이 나와.
그럼 우변의 B값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네, 좌변은 0x인데, 자, B가 음수이거나 양수이거나 0부터 할까요? 양수이거나 0이라고 한다면, 그럼 좌변은 0x인데, 우변은 B잖아? 그쵸? 네, 근데 이 B가 0이야. 그럼 0은 0보다 크다 성립하지 않죠? B가 네, 양수야. 그럼 0은 양수보다 크다 성립하지 않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가 없다야. 그런데 B가 음수면 그럼 좌변은 0x인데 B가 음수야. 그럼 0은 음수보다 항상 크죠. 네, 그럼 x가 어떤 값이라도 좌변은 0이고 우변은 음수니까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해가 모든수야. 이렇게 풀으란 얘기입니다. 네, 자, 한번 적어주세요. 네, 어, 개수가 문자일 때는 어떻게 한다? 항상 등식일 때는 0일 때 0이 아닐 때, 부등식일 때는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세 가지를 다 해줘야 된다. 네, 네, 적었어요. 음. 자, 내용 이해 가죠? 네, 자,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나 개수가 문자일 때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세 가지를 다 해줘야 된다. 네, 그게 나와 있어요. 넘어가서. 중학교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 1차 부등식은 이미 배웠는데요. 그렇죠. 중학교 네, 2학년 때 1차 부등식을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 왜 또 배울까요? 그럼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걸 배우는 거야. 네, 그럼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게 뭐냐면 개수가 문자일 때, 그 다음에 절대값이 씌워졌을 때, 그 다음에 가우스가 씌워졌을 때, 이런 건 안 배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1차일 때는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배우고 있는 거예요? 개수가 문자일 때를 배우는 겁니다. 그럼 이거 네, 다음에는 절대값 있을 때를 배울 거야. 네, 자, x에 대한 부등식 이거를 풀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기본형으로 바꿔줘야죠. 문자는 좌변, 숫자는 우변. 2x 넘기면 a-2의 x, 4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승민아 이해 가죠? 자, 이렇게 되는데 양변을 a-2로 나누고 싶은데 이 a-2가 양수일지 0일지 음수일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다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됐죠? 자, 그래서 1번. 자, 1번 A가 2보다 크거나 클 때, 크다라고 합시다. A가 2보다 클 때, 그럼 양수죠. 그럼 X는 작거나 같다. A-2분의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네, A-2 약분되고, 그래서 X는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네, 자, 양수일 때를 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자,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바뀌죠. 그러니까 X는 부등호만 바꿔주면 되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 더 해줘야 돼. 뭐일 때도 있다? 0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세 번째, A가 2일 때 해줘야죠. A가 2일 때, 그럼 0x예요. 근데 0x인데 우변도 0이죠? 네, 자, 0x는 x가 어떤 값이라도 0이야.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가 있으니까 항상 성립하죠? 네, 그래서 해는 모든 수다. 이렇게 되겠네. 네, 그래서 답을 적을 때는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세 가지로. 이해되죠? 네, 이렇게 다 적어줘야 된다. 자, 그 다음 거 2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렇게 된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 부등식을 풀어라. 이 뜻이죠. 시험에 나오면 2번처럼 나오겠죠. 네, 자, 부등식을 풀어라 그랬는데 밑에 있는 부등식부터 보면 3a-3b 그 다음에 x 플러스 2a 플러스 5b 0보다 작다. 이거 풀어래. 그럼 어떡할 거야? x는 좌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오른쪽으로 넘길 겁니다.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b죠. 자, 이제 이 양변을 3a 마이너스 3b로 나누고 싶죠. 네, 근데 3a 마이너스 3b가 양수일지 0일지 음수일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알아보란 얘기야? 위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알아보세요. 이 뜻이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에 주어진 조건에서 뭐를 알아야 되는지를 따져보세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자, a 플러스 b에다가 x 플러스 2a 마이너스 b. 자, 이게 0보다 크다. 이거를 풀었더니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더라. 이 말이잖아.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풀어봅시다. 그럼 a 플러스 b, 이거에 x 넘기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풀었더니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부등호가 바뀌었죠? 네, 부등호가 바뀌었어. 그럼 부등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를 뜻합니까? a 플러스 b가 음수라는 걸 뜻하죠? 네, 그러니까 부등호가 바뀌었죠. 그래서 네, 양변을 a 플러스 b로 나눴구나. 나눴더니 부등호가 바뀌었구나.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그리고 이게 얼마가 된다는 얘기니?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죠. 네, 아, 이 말이구나.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사실은 a 플러스 b가 음수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얘 주어진 분수식의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서 미지수 식이 하나 주어지죠. 네, a 플러스 b를 양변에 곱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네. 네, a는 a끼리 마이너스 1 넘기면 a 되죠. 네, 마이너스 b 넘기면 2b 되죠. 네, 그래서 a는 2b라는 식을 하나 또 얻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자 위에 있는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부호하고 그 다음에 미지수를 하나 소거하기 위해서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 두 네,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이거 풀으란 얘기예요. a 플러스 b는 0보다 작다. 또 하나 a는 2b다.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란 뜻입니다. 네, 되셨죠? 그럼 a는 2b니까 여기는 3b죠. 3b는 0보다 작다. 그럼 b는 음수죠? 네, b는 음수입니다. 자, 그럼 b가 음수고 b가 음수면 자, a는 2b니까 a도 음수죠? 그렇죠? b가 음수니까 a도 음수가 나와요. 괜찮죠? 자, 이제 어떻게 하자? 이제 어떻게? 미지수를 하나로 줄이자. 네, a가 2b야. a가 2b니까 6b에서 3b 빼면 3b죠? 네, a가 2b야. 그럼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9b죠? 네,
자, 이제 양변을 어떻게 하면 돼? x 빼졌네. x 써주고. 이제 양변을 여기 x 써줘야죠. 3b로 나눠야죠. 네, 그래서 x는 3b로 나눠야 됩니다. 3b 마이너스 9b. 근데 3b는 음수죠? 네, 음수니까 부등호 바꿔야죠? 네, 이렇게 됩니다. b약분되고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게 답이야. 네,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어때요? 이해 가십니까? 네, 자, 특히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관계 시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A, B의 부호를 따지는 거 꼭 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해서 네, 밑에 걸 풀어라. 만약에 나오진 않겠지만 1차 부등식이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2번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네. 알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77-1번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가 1보다 클 때, A가 1일 때, 하나 더 해야죠. 네. 음, 오케이. 잘했습니다. 2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2. 오케이. 자, 괜찮죠? 네. 자, 연립부등식. 연립방정식에서는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라서 식이 두 개야. 그럼 연립방정식의 포인트는 뭐냐면 미지수를 하나 소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미지수를 하나 소거해서 1차 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그게 네. 연립방정식입니다. 근데 연립부등식은 달라요. 연립부등식은 미지수가 여러 개가 아닙니다. 네. 미지수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범위가 각각 있으면 그거의 교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네. 공통된 부분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식은 여러 개인데 그렇다고 해서 미지수가 여러 개는 아니야.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을 연립부등식이라고 한다. 식은 두 개예요. 또는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이다. 하지만 미지수가 여러 개인 건 아니다. 미지수는 하나다. 미지수가 여러 개인 거는 그런 걸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안 배웁니다. 네. 대학 과정이에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웠어. 없어졌어요. 대학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네. 미지수가 하나일 때만 푼다. 그럼 연립부등식은 뭐를 풀으란 얘기냐? 공통인 부분을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인 해를 구하는 걸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합니다. 되셨죠? 네. 공통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 그리고 공통인 부분을 구하세요. 이런 뜻이야. 자, 개념 거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1차는 다 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연립부등식이 나왔어. 그럼 각각의 부등식을 풀면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야. 그럼 이거와 이거의 뭐를 구해라? 공통 부분을 구해라. 이 뜻입니다. 네. 그런 걸 연립부등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의 풀이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 범위를 구하는데 꼭 명심할 거는 반드시 수직선 위에 꼭 표현을 하세요. 네. 자, 연립부등식을 푼다. 그럼 선생님은 꼭 부등식에다가 수직선 위에 그려봅니다. 왜 그려보냐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항상 수직선 위에 그림을 표시해서 풀어라. 자, 앞에 거 풀면 x 넘어가면 2x, 넘어가면 4죠.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는 이거죠. 자, 밑에 거 x 넘어가면 4x, 8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4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거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수직선상에 그려서 풀어라.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죠. x는 2보다 까맣게 작거나 같다. 그래서 공통범위는 여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네. 자, 등호가 없으면 비어있는 거, 등호가 있으면 까맣게 반드시 수직선상에 그려라. 왜 그러냐면 나중에 경계값 때문에 꼭 틀려요. 네. 수직선상에 그리지 않으면 경계값을 따지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따지기가 불편합니다. 네. 실수하기 쉬워요. 그래서 꼭 그려라. 자, 2번도 복잡해 보이지만 똑같죠. 가로 풀고 간단히 하면 되겠죠. 자, 네. 위에 거 3x, 4x 넘어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넘어가면 4죠. 자, 마이너스로 나누면 부등호 바뀌죠. 이렇게 되죠. 네. 자, 밑에 거 5x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니까 3x. 자, 숫자 1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9죠. x로 나누면 마이너스 3보다 x는 마이너스 4. 부등호 안 바뀌죠? 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되셨죠? 네. 반드시 수직선상에 그려라. 하나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하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네. 그럼 공통범위는 여기죠? 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야. 네. 반드시 그려라. 자, 78-1번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연립부등식에서 A, B, C의 꼴의 부등식이야. 자, 방정식과의 차이점을 알려줄게. 방정식에서도 A는 B는 C인 꼴이 있죠. 네. 그럼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식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A가 제일 간단하면 A는 B, A는 C 이렇게 쓸 수 있었죠? 네. B가 제일 간단하면 B는 A, B는 C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네. C가 제일 간단하면 C는 A, C는 B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정식은 이렇게 풀어도 돼요. 왜냐하면 방정식은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써도 똑같죠? 네. A는 B, A는 C니까 A, B, C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네. 셋 다 A, B, C가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등식은 방정식처럼 쓰면 안 돼요. 네. 그거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순서를 꼭 지켜줘야 됩니다. A는 B보다 크다. B는 B보다 C가 크다. 꼭 이렇게 여기 있는 순서를 꼭 지켜줘야 돼요. 네. 이걸 꼭 지켜줘야 역도 성립하죠. 네.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면 A보다 C가 크다. 이게 성립하잖아. 그치? 네. 근데 만약에 A보다 B가 크고 A보다 C가 크다. 이렇게 적는다면 이거를 가지고 이게 유도가 안 되죠. B하고 C는 어떤 게 큰지 모르잖아. 네. 역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는 사용할 수 없다야. 네. 이해되죠?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반드시 순서를 꼭 지켜줘서 풀어야 된다. 네. 이해되죠? 이제 그 얘기가 적혀 있는 겁니다. 자,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ABC의 꼴의 부등식의 풀이 대표 문항만 풀겠습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순서를 지켜줘야 된다.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그래서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됩니다. 네. 괜찮죠? 자, 앞에 거.
5x 넘어가면 4x, 마이너스 5 넘어가면 12, 4로 나누면 3 이렇게 되죠. 자, 오른쪽 거 3x 넘어가면 2x, 7 넘어가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네. 음. 그럼 x는 3보다 작고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답은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네. 그럼 x는 3,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공통범위는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다. 네. 자,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풀 때는 순서를 꼭 지켜서 푼다. 두 개를 풀어서 교집합해 주면 되죠. 왼쪽 네. 거 양변에 6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네. 3에다가 x 플러스 1 크거나 같다 6 곱하면 2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 네. 괜찮죠? 6 곱해도 부동호 안 바뀌죠. 네. 2x 넘어오면 x, 3 넘어가면 3이죠. 이렇게 되겠네. 자, 네. 오른쪽 거 풀면 12 곱하면 되죠. 그러면 4x 플러스 12 크다. 그 다음 3에다가 3x 플러스 5죠. 양변에 12 곱했어요. 괜찮죠? 네. 부동호 안 바뀝니다. 자, 넘어오면 오른쪽으로 넘길까요? 그럼 5x 15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죠? 네. 15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다. 그럼 x는 마이너스 5분의 3보다 크다겠네. 그쵸? 네. 그럼 이거하고 이거 공통범위 구해야죠. 그쵸? 그럼 x는 마이너스 5분의 3보다 크다.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공통범위 여기죠. 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3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뭐 어렵지 않죠? 네. 1차고 다 했던 거니까. 자, 79-1번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해가 특수한 연립받은 부등식의 풀이. 해가 특수하다 그러면 방정식일 때는 부정일 경우나 불능일 경우를 해가 특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등식을 풀어봤더니 해가 모든 수이거나 부등식을 풀어봤더니 해가 없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네. 그런 경우를 특수한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똑같이 풀면 됩니다. 일식, 일식 풀어서 공통범위 구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4x 넘어가면 5x, 마이너스 2 넘어가면 5,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밑에 거 4x 넘어가면 마이너스 7x, 4 넘어가면 마이너스 7, x는 부등호 바뀌죠. 1이죠. 네. 하나는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겹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자, 1을 중심으로 하나는 이거죠. 네. 하나는 2를 중심으로 하나는 오른쪽이죠. 그럼 겹치는 게 1 하나밖에 없네. 네. 뭐만 답이다? x는 1만 답이다. 네. 이런 얘기죠. 이런 거 뭐 똑같이 풀면 됩니다.
자, 네, 2번. 마이너스 x 넘어가면 2x, 마이너스 4 넘어가면 6, x는 3이죠.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넘어가면 2죠. 그럼 x는 부등호 바뀌고 마이너스 1이죠. 네, 하나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하나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공통범위 없죠. 그렇게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괜찮죠? 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연립부등식에서 해가 특별한 경우라고 한다. 자, 80-1번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x는 뭐야? 해가 없다야? 네. 야, 해가 없다라고 써야지 그런다고. x라고 쓰니? x는 6. 오케이. 자, 해 주어 조건이 주어진 연립부등식. 어, 해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걸 이용해서 풀어라.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니 해를 가질 때 이렇게 나왔어요. 해가 있어야 된다. 공통된 범위가 있어야 된다. 자, 일단 풀어봤더니 x는 3a 넘기면 1-3a보다 작다. 자, 밑에 거 풀어봤더니 3x 넘어오면 마이너스 x, 2 넘어가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자, x는 마이너스 곱하니까 부동호 바뀌겠죠. 자, 하나는 작다고 하나는 크거나 같다야. 그렇죠? 네. 근데 해가 존재해야 돼. 그럼 7보다 크거나 같다부터 먼저 쓰고 x는 7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7이야. 해가 존재하려면 왼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돼야죠. 네. 그래야 해가 존재하죠. 이렇게. 네. 자, 그럼 여기가 1-3a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1-3a가 7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죠. 네. 오른쪽에 일단은 크다지. 네. 그치? 그 다음에 꼭 따져줘야 될 게 뭐냐면 경계값이야. 1-3a가 7이어도 되는지를 꼭 따져줘야 돼. 등호가 붙어도 되는지. 네. 등호가 붙어도 됩니까? 1-3a가 7이어도 돼요? 그래도 해를 가집니까?
아니요. 아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경계값이라고 합니다. 자, 네, 지금부터는 아까 계속해서 승민이가 답을 쓸 때 수직선 위에 그리지 않았어도 선생님이 아무 얘기 안 했어. 너무 쉬워서. 네, 근데 지금부터는 경계값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직선상에 그려보세요. 네, 그래서 경계값이라는 게 뭐냐면 같아도 되는지 꼭 확인해 줘야 돼. 네, 알겠죠? 1-3a가 7과 같아도 되는지. 안 돼. 그럼 이렇게만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의 범위를 구해라. 그럼 -3a 넘어가면 6이죠. -3으로 넘어가니까 부동호 바꿔야 되죠? 이렇게 되겠죠. 승민아 이해되죠? 네, 반드시 수직선상에 그려서 뭐를 확인해 준다? 경계값을 확인해 준다. 81-1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용어가 있어도 되죠. 81-2번. 오케이. 자,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이야. 활용이니까 뭐 다 똑같은 거죠. 문장을 식으로 고쳐서 풀으란 얘기인데, 부등식이니까 부등식을 표현하는 낱말을 찾아야 되겠지. 자, 연속하는 세 정수가 있다. 그럼 보통 연속하는 세 정수는 어떻게 잡아요? x-1, x
x 플러스 1 이렇게 잡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세 정수의 합은하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1하고 1이 없어지죠. 그렇죠? 27보다 작다. 그래서 식 하나. 가장 큰 수의 4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의 21을 더한 수보다 작지 않을 때 여기까지가 식 두 개죠. 연립부등식이네. 이 세 정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이 말이죠. 네, 자, 세 정수의 합은 3개 더하면 3x죠. 3x는 27보다 작다. 이게 일식. 가장 큰 수의 4배는 x 플러스 1에다가 4배니까 4 곱한 값이죠. 네, 나머지 두 수의 합, x 마이너스 1과 x를 더한 값, 이거에다가 21을 더한 수보다 작지 않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풀으란 얘기입니다. 이 세 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여라. x-1을 구하라는 얘기죠. 네, 이 얘기예요. x 구하면 되겠죠, 일단. 네, 자, 어떻게 됩니까? 위에 거 풀면 x는 9보다 작다죠? 네, 밑에 거 2x 넘어오면 2x 크거나 같다. 넘어가면 20에서 4 넘어가니까 16 이렇게 되겠네. x는 8보다 크거나 같다죠? 네, 음, 그러면 x는 8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다네? 그치? 어. 그런데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이렇게 했네? 네, 그럼 x는 얼마야? 8이겠죠? 정수니까? 그치? 네, 그럼 x-1은 7이겠죠? 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이해되죠? 뭐 이상해? 아니요. 어, 자, 1차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1차니까,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풀어보세요. 네. 그냥 암산으로 나왔어? 네, 답이야, 이게? 네. 82-2번.
오케이. 자, 이제 1차 부등식에서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개수가 문자일 때야. 네, 그죠? 그거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건 뭐냐면 이제 x의 절대값이 붙으면 어떻게 되니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그거를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절대값의 정의는 뭐냐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야. 절대값이라는 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다. 그래서 자, 절대값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야. 그래서 우리는 자, 절대값 방정식을 풀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절대값 x가 1이다. 그럼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1이 되는 점을 찾았어요. 거리가 1이 되는 점은 1이겠죠. 근데 네, 항상 오른쪽만 있는 게 아니라 거리가 1인 점은 왼쪽에도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 x의 값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없으면 뭐가 붙어요? 절대값은 0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죠. 그렇죠? 네, 두 개씩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부등식이야. 그러면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본 거야. 네, 그럼 이 말 뜻이 뭐야?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1보다 작다야. 1이 되는 점이 여기입니다. 네, 1보다 작다니까 요거와 요거 사이를 얘기하죠. 네, 여기 있는 값들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1보다 작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줘야죠. 네, 자, 이제 지금부터 부등식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양 끝에 있는 값 있죠? 양 끝에 있는 이 경계값은 뭐하고 같다? 방정식의 근하고 같습니다. 네, 요거는 양 끝에 있는 두 개가 뭐하고 같다? 방정식의 근이에요. 방정식의 근하고 같다.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이 부등식의 양 끝값이야. 네, 그러니까 방정식과 부등식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뭐부터 푼다? 근부터 구하는 거야. 절대값 x가 1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작다면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란 얘기구나 이 뜻이야. 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고 합시다. 자,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1보다 1이 넘는다는 얘기야. 1이 넘는다는 얘기는 여기를 의미하죠? 네, 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1인 점, 플러스 마이너스 1. 그거보다 크다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적어주면 됩니다. 네, 있었죠? 그래서 이제 크다 그러면 이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쓰겠죠? 네, 이게 해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런 거를 사이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이범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여기가 작다면 뭘 쓴다? 사이범위로 쓴다. 뭐의 사이? 방정식의 근, 두 근의 사이. 자, 방정식의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범위.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깥범위라고 합니다. 바깥범위. 뭐의 바깥? 두 근의 바깥. 방정식의 두 근의 바깥범위.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걸 바깥범위라고 한다. 내용이 이거예요. 네, 되셨죠? 그래서 절대값이 하나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항상 작다면 사이범위, 크다면 바깥범위다. 뭐에? 방정식의 두 근의 바깥범위, 사이범위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자, 절대값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떡할래? 이런 얘기야. 그럼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1과 2 사이란 얘기죠? 네.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1과 2 사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왼쪽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겠죠? 여기와 여기를 적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x의 범위는 둘 다 등호없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네. 자, 그 얘기가 유형 18번에 나와 있어요. 네. 오케이. 절대값 하나 있을 때 절대값 처음 배우는 거니까 조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아까 x일 때 했었죠. 5-2x는 등호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절대값을 없애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바깥 범위를 쓰는 거야. 네. 자, 이거 사이 범위니까 5-2x는 마이너스 7과 7 사이. x의 범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는 5 빼면 마이너스 12, 5 빼면 2죠. 네. 자, x는 마이너스 2로 나눠야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여기는 6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럼 부등호 바뀌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항상 작은 걸 왼쪽, 큰 거를 오른쪽에 써주는 게 더 좋은 표현이야. 작은 걸 왼쪽, 큰 걸 오른쪽에 써줘라. 자, 네. 작다면 무슨 범위다? 사이범위다. 항상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습관적으로 작다구나 사이범위다. 뭐와 뭐 사이? 마이너스 7과 7 사이. 크다 무슨 범위다? 바깥범위다. 바깥범위.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x 네. 플러스 1은 작은 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고 x 플러스 1은 큰 게 3이니까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네. 이걸 뭐라고 한다? 바깥범위라고 한다.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사이범위라고 한다. 되셨죠? 자, x는 1 넘기면 마이너스 4, x는 1 넘기면 2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는 이렇게 두 개를 다 써주면 돼요. 네.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금방 지금 다 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절대값을 여러 개 있으면 어떡할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자, 절대값 부등식. 자, 오른쪽에 숫자만 있을 때는, 했어. 근데 여기에도 x가 있고 여기에도 x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야. 네. 원래 절대값의 정석은 뭐냐면, 절대값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였죠? 절대값 안이 양수이면 그냥 써주고, 절대값 안이 음수면 부호 바꾸는 거죠? 네. 원래 절대값은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절대값 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고, 양수이면 그냥 써주고, 음수이면 부호 바꾼다. 잘 모를 때는 전부 다 이렇게 절대값 안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풀어줘야 돼요. 네. 알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여기에도 x가 있고 여기에도 x가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푼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니까 그냥 x-1 크거나 같다 2x 이렇게 푸는 거고 x가 1보다 작다 그럼 음수니까 부호 바꿔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2x다 이걸 푸는 거야. 네. 되셨죠? 자, 그래서 이거 x 풀면 넘기면 x
이거는 마이너스 1이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구간을 나눠서 풀 때가 있어. 이렇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작다 두 개 구간으로 나눠서 푼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다 봐줘야 되는데 모든 실수값을 다 넣어볼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1보다 큰 거, 그 다음 1보다 작은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본 거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나눌 때는 해가 나오면 반드시 이 구간에 속해야 답입니다. 네. 이 구간 안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교집합을 해줘야 돼. 공통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두 개가 똑같네. 둘 다 크거나 같다네. 그래서 두 개 공통범위는 뭐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갑니까? 네. 음. 그래서 해가 나오면 반드시 공통범위를 구해줘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넘어가면 3x, 그 다음에 여기는 1, x는 3으로 나누면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이거와 이거의 공통범위, 그럼 x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두 개가 나와서 따로따로.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럼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할 거냐. 두 개가 나오면 이거 두 개는 합집합을 하는 겁니다. 원래 모든 실수에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봤잖아. 그치? 그래서 네. 클 때는 이거고 작을 때는 이거란 얘기잖아. 그럼 네. 모든 실수에서 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합집합을 해서 써줘야지. 그렇죠? 그럼 x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데 또 x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연결되죠? 네. 하나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 작다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합집합을 하면 x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자, 절대값이 있다. 절대값을 해결하는 방법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푼다. 네. 자, 양수일 때 절대값을 그냥 없애면 되고 음수일 때 절대값을 없애면서 부호를 바꾼다. 네. 자, 두 번째, 구간을 나눠서 풀 때는 해가 나오면 꼭 구간에 속해야 답입니다. 저 구간 안에서만 성립해서 그래. 네. 마찬가지로 구간을 나누면 해가 나오면 구간에 속해야지만 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돼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됩니다. 공통범위. 네. 자, 이제 그럼 이거 두 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개는 합집합을 해주는 거예요. 합하는 거야. 모든 실수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면 합쳐줘야 됩니다. 합쳐주면 이거 전체가 해겠죠. 그래서 해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가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2번. 자,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야 돼. x는 0일 때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됐죠?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써주면 되죠. 절대값을 그냥 없애면 됩니다. 그럼 xx 넘어가면 0x 넘어가면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x는 해가 모든 수죠? 네. x가 어떤 값이라도 0이야. 마이너스 2보다 크잖아요. 이거하고 네. 이거하고 교집합을 하니까 이게 해야. 네. 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럼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 x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x 넘어가면 2x 마이너스 2. x는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교집합을 해줘야 돼. 네. 공통범위는 뭡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하고 이게 해죠? 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합치면 모든 실수죠? 네. 모든 실수가 다 됩니다.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가 다 되는구나.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푼다. 그게 핵심이야. 자, 대표 유형 83번 볼게요. 절대값 x-를 1에서 3 사이야. 1에서 3 사이니까 어떻게 풉니까? 1에서 3 사이니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죠. 여기가 1, 여기가 3. 요 사이여도 되고, 자, 이게 0이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사이여도 되죠? 네. 이렇게 두 군데 푸는 거야. 그래서 x-1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x-1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개 풀면 되죠? 네. 그래서 x의 범위 구하면 됩니다. 자, 이거 x의 범위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하면 2하고 4죠. 자, 여기 x의 범위 1 더하면 마이너스 2, 여기는 0이죠. 네. 됐죠? 그럼 x의 범위는 이거와 이거 두 개 다 적어줘야 돼요. 합집합이야. 네. 합집합이니까 이렇게 두 개 그냥 써주면 되죠. 자, 여기까지는 쉬운데 이제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떡할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오늘은 절대값 두 개 있는 것까지 설명하고 끝낼 겁니다. 네. 알겠죠? 자,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 자, 다시 요거만 올립시다. 자, 절대값이 두 개가 있을 때는, 부등식을 풀 때 순서가 있어요. 자, 1번, 제일 먼저, 경계값을 설정한다. 자, 경계값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이야. 자, 왜 0이 되는 값을 따지느냐? 절대값을 없애려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야죠.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지려면 0이 되는 값을 알아야지. 네. 그래, 그거보다 크면 양수다, 그거보다 작으면 음수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니? 그치? 그래서 제일 먼저 0이 되는 값, 경계값을 따지는 거야. 절대값 아닌 0이 되는 값을 먼저 따진다. 그럼 0이 되는 값은 얼마입니까? 2죠? 0이 되는 값은 얼마죠? 0이죠? 절대값 아닌 0이 되는 값은 2하고 0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2번. 자, 경계값은 뭐야? 2하고 0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경계값 순서대로 쓴다. 경계값 순서대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부호를 따져서 양수는 그냥 써주고 음수는 부호를 바꿔야 되는데 그 부호를 따질 때 규칙성 있게 따지기 위해서 경계값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경계값 순서대로 안 쓰면 일일이 따져줘야 돼. 양수인지 음수인지 다 봐줘야 돼. 근데 네. 경계값 순서대로 쓰면 그냥 공식처럼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항상 일정하게 부호가 결정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경계값이 작은 것부터 써주는 거야. x부터. 플러스 그 다음에 경계값이 2인 거. 그 다음에 4 이렇게. 어떤 얘기인지 이해 가죠? 네. 경계값 순서대로 쓴다. 경계값이 작은 것부터 왼쪽. 경계값 순서대로. 그 다음에 큰 거는 오른쪽. 이렇게 씁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자, 수직선에 구간을 나누고 부호를 결정한다. 자, 왜 구간을 나누고 부호를 결정하느냐? 그래야지만 절대값을 해결할 수 있어서 그래요. 자, 네. 절대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계값이 0하고 2죠. 그럼 실수 전체가 3개의 구간으로 나눠집니다. 네. 경계값이 2개면 0보다 작을 때 0과 2 사이,
2보다 클 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지는데 0보다 작으면 항상 똑같이 부호가 맨 왼쪽은 전부 마이너스야. 작은 거보다 작으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와. 그 다음에 가운데 구간은 자 작은 거보다는 크니까 이거는 플러스고 앞에 거는 큰 거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야. 앞에 거는 양수고 뒤에 거는 음수입니다. 경계값 순서대로 쓰면 항상 부호가 일정하게 이렇게 결정됩니다. 네, x가 2보다 크면 제일 큰 값보다 크니까 둘 다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경계값 순서대로 쓰면 맨 왼쪽은 모두 마이너스, 한 칸 넘어갈 때마다 플러스가 하나씩 생기는 거야. 되셨죠? 네. 그 다음에 4번. 자, 구간에 따라서 부등식을 푼다. 방정식일 때는 방정식을 푼다. 부등식일 때는 부등식을 푼다. 함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 함수일 때는 그래프를 그린다야. 그래서 절대값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1번 x가 0보다 작을 때 2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3번 x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세 개 구간으로 나눠서 x가 0보다 작으면 둘 다 마이너스니까 둘 다 부호받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 둘 다 부호를 바꾸고 4보다 작다. 이거 풀고 네, 자, 두 번째 구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거는 플러스 그냥 써주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니까 부호받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 4보다 작다. 이거 풀고 세 번째 구간은 둘 다 플러스니까 둘 다 그냥 써주면 돼.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4보다 작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네, 자, 여기 수직선 상에 부호가 적힌 대로 그대로 푸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구간을 나눴기 때문에 구간을 나눈 모든 식은 해가 나오면 교집합을 해주는 거야. 해가 나오면 교집합, 공통된 거를 해주는 거고 이거 전체는 합집합을 해주는 겁니다. 구간을 나눌 때는 각각은 교집합, 전체는 합집합. 꼭 잊어먹지 마세요. 이거 네, 잊어먹으면 무조건 답이 틀립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각각의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구간에 포함돼야 되고 전체는 합집합이다. 자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2, x는 마이너스 1이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는 0보다 작다. 공통범위는 뭡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공통범위죠. 두 번째 구간. 자, xx 없어지죠. 2 넘어가면 0x는 2보다 작다죠. x가 네, 어떤 값이라도 0이야. 2보다 작아. 다 성립해. 해가 모든 네, 수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교집합을 했으니까 공통된 부분은 이거죠. 두 번째는 공통 부분이 적어야 여기는 해가 모든 수. 자, 세 번째 구간. 자, 세 번째 구간은 이거 2x 넘어가면 6이죠. x는 3보다 작다야. x는 3보다 작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공통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공통범위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거겠죠? 그러면 해는 뭐뭐뭐다? 이거죠? 네, 요거 세 개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합집합을 하는 겁니다. 네, 괜찮죠? 그래서 네. 이거 세 개를 합집합을 하면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 풀었네. 마이너스 2x는 2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부등호를 안 바꿨네. 마이너스 1보다 크다죠? 네. 마이너스 1보다 크다네. 그래서 이거 공통범위를 구하면 첫 번째 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죠?
네, 그러면 이제 해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건데 자 0이 연결되죠? 네, 또 연결되죠. 그래서 자 합집합을 해주면 하나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또 하나는 0부터 2까지 또 하나는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또 하나는 여기는 비어 있고 또 하나는 2부터 3까지 또 하나는 2부터 3까지 이렇게 3 없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합집합을 하는 겁니다. 네, 되셨죠?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는 게 답이야. 네, 자, 다 풀었습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풀어야 됩니다. 자, 한번 써주세요. 네, 한번 써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승민이가 한번 풀어볼 겁니다. 네. 네, 다 적었어요.
83-1번만 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83-2번 해보세요.
다 했어요? 마이너스 4분의 3이요? 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숙제 내줄게요. 숙제는 센으로 내겠습니다. 숙제 내줬지? 네. 마플. 그거 풀면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자, 수고했어요. 수업 끝내겠습니다.